매섭게 불었던 찬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네, 이번 주 눈비 소식은 없는지 또 추위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참 추웠습니다. 온몸이 아주 오그라들 정도로 추웠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비는 좀 오는 상태였어도 날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추위가 좀 이제 누그러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추위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네. 예년 이맘때보다 오히려 더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다만 목요일부터 기온이 다소 떨어지는데 금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이번 주 통틀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들이나 야외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무엇보다 날씨를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만큼의 매서운 추위는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은 예보에 변동성이 있지만 가장 낮은 기온이 영하 한 2도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큰 추위는 없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강원 산간 또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눈발이 내리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번 주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으면 좀 같이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눈구름이 동해상에서 한 번, 또 서해상에서 한 번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 또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하루 사이에만 약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서울에서도 한때 제법 많은 눈발이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눈비 소식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영상이기 때문에 비로 시작을 하겠지만 네. 새벽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한파가 내려오면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잘 발달한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금요일쯤에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람 방향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네. 11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유난히 여름에 못 왔던 비가 다 내린 것 같던 그런 느낌도 들고 추웠다가 포근했다가 비도 왔다가 굉장히 좀 변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평년과 비교를 해보면 좀 유난스러웠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11월이 오늘 하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이번 달은 기상학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달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눈비가 정말 자주 내렸었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날이 무려 15차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고 실제로 올해 장마철보다 비가 더 자주 내렸습니다. 예. 따라서 강수량은 약 한 100mm로 평년치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강수 일수,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예. 두 번째는 기온이 아주 들쭉날쭉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일 같은 경우 서울의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관측 이래 11월 중순 기온으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후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4도나 높은 날이 이어지면서 예. 참 포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갑자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고 예.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초순 날씨를 보였다가 또 12월 중순 날씨로 기온이 널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원인은 올해 발달 중인 엘니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온이 아주 들쭉날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일수록 건강 관리는 좀 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올해 전 지구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사실 지구가 매년 따뜻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추위가 찾아왔을 때는 정말 겨울 추위가 참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해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또 한반도가 아열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 겨울 추위가 좀 덜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겨울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겨울 추위는 더 심해진 건데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네. 이처럼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면 북극 역시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북극의 해빙도 많이 녹게 되고 북극의 상층에는 열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열기가 북극의 주위를 맴도는 극소용돌이를 약하게 만드는데 예. 이 극소용돌이는 북극 주변을 맴돌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열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느슨해지면서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냉장고 안에 갇혀있던 한기가 냉장고 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내려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 날씨를 전할 때는 올해 북극의 해빙이 얼마나 녹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게 네. 되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해가 아주 쏙 되는데요. 네, 예, 그러네요. 냉장고 올렸습니다. 네. 자, 겨울에는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질환자들도 많잖아요. 특히 노인분들, 또 호흡기 질환자들은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급격하게 날씨가 변하면서 또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더 잘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네.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네.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으면서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예. 아무래도 겨울하면 기온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체온증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정상적인 체온이 약 36.5도 정도인데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특히 요즘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산에서는 도심보다 기온이 훨씬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더욱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예. 증상으로는 자꾸 잠을 자려 하거나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보온팩을 이용하면서 체온을 좀 올려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추위가 극심할 때는 동상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추위에 노출된 피부가 검붉게 변하는 등 동상이 의심이 되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동상 부위를 약 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겠고요. 물에 담그기 어려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참고를 좀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